결혼에 대해 흔히 하는 대표적인 착각 뭘까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혼하고 나락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건 결혼은 사실 팀플이라는 겁니다.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람이야. 오늘은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왜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설명해줄게. 아니 뭔 소리냐,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니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 그러나 보통은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친구들, 결혼의 본질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오송도송 사는 것? 아니 그렇게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아.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님들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대체. 내가 결혼을 현실적인 버전으로 다시 정의 내려줄게. 결혼은 배우자랑 평생 같이 하는 조별 과제야. 팀플이라고. 그리고 배우자를 찾는 건 평생 같이 조별과제 할 사람을 탐색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결혼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조별과제 한 번씩 다 해봤지. 5명 6명이서 팀을 짜고 공동으로 과제를 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꼭 무임승차하는 애가 있어. 월급 루팡처럼 팀플 루팡인 건데 얘는 배째라식으로 자기 할 일 안 해. 팀플 회의해야 하니까 다들 모여라 해도 얘는 안 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는 놈이 캠퍼스에서 여친하고 팔짱 끼고 와플 먹는 경우까지 봤어. 아주 하하호호 거리더라. 심지어 서울대 애들끼리도 팀플에도 이런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남은 조원들은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놈 할 일을 대신하는 거지. 이렇게 일을 바득바득 갈다 보니 임플란트를 해야 될 지경이야. 제일 환장을 노르신 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애도 발표 점수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야. 어때? 듣기만 해도 몸에서 열이 뻗쳐서 주와 입마에 이를 것 같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열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왜 와? 조별과제야 일시적인 거지만 결혼같이 수십 년 함께 조별과제를 하는데도 무임승차라는 인간들이 많거든. 이게 수십만 배는 더 열받을 만한 일이지. 그러려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 돈 문제, 육아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외부 문제, 집안일 등등. 그런데 아주 웃긴 게 뭐냐면 한 사람만 2인분하는 집이 생각보다 많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이 돈 문제부터 다른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상대방은 팅자팅자 노는 거야. 여러분들 집도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캐리하는 경우가 많을걸. 그런데 노는 이유가 팀플이랑 비슷해. 어차피 놀아도 상대방이 캐리하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남녀 불문하고 생각보다 많아. 롤 할 때도 정글이 갱안오고 똥 싸면 계열받잖아. 그런데 심지어 결혼은 둘이서 하는 롤이라고. 상대방이 똥 싸면 내가 그거 수습하느라 개오진 고통을 겪어야 해. 이혼하지 않는 난 평생 말이지. 솔직히 평생 갱 안 오는 정글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이제야 좀 결혼이란 게 뭔지 실감이 나지. 넌 결혼도 안 한 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할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한탄하는 문제가 저거거든. 실제로 이혼을 한 경우도 상대방이 1인분 안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아쉬울 게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지. 외려 결혼에 간절한 건 1인분을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내가 0.5인분밖에 못하니까 누가 나 대신 1.5인분 해주기를 바라면서 배우자를 찾는 거지. 배우자 찾기에 간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런 데에 낚인 선량한 상대방을 혼자 1.5인분 하고 2인분 하려고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혼은 뭘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서로가 1.5인분 할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아. 이러면 웬만해선 이혼 안 하고 서로 사이가 좋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오거든. 승진, 누락, 해고, 아이 문제 등등 말이지. 돈이 많아서 이런 문제 걱정이 없더라도 남녀 할 거 없이 중년 우울증 겪는 경우가 많아.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슬럼프 기간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내가 0.5인분 할 수도 있잖아. 힘드니까.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이 1.5인분을 해주면 너무 편해. 그리고 엄청 고맙지. 1.5인분을 하는 게 힘든 걸 잘 아니까. 그러다가 슬럼프 극복하면 다시 서로 1인분씩 넉넉하게 하는 거야. 1.5인분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1인분 하는 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웃기게도 평소에 0인분 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 생활화가 돼 있어서 상대방이 2인분을 해줘도 하나도 안 고맙다 이 말이야.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 밥상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내 말 뜻 알겠지? 결론은 내가 1.5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마인드 세팅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그런 역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해. 연애를 할 때부터 상대방이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 그러려면 연애를 오랫동안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언행일치 하는지 잘 봐야지. 말에 대한 실천을 못하는 자체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는 증거니까. 오늘의 결론. 결혼은 평생 같이 하는 팀플이다. 2명이서 하는 롤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배우자가 똥을 싸면 내가 다 치워야 된다. 그러므로 1인분을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국은 빡쳐서 이혼하게 된다. 상대방의 외모나 재력보다도 무엇보다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1순위로 생각하자. 내가 석가람 카톡방 운영 중이야. 자기계발방, 입시방, 재테크방에서 계획표 인증 피드백하고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도 해주고 있어. 관심 있음 고정 댓글 참고해. 오늘은 여기까지.